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규제를 확 풀고 각종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배경은 그만큼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입니다. 내년 경제 성장률이 2%에도 못 미칠 정도로 수출과 소비, 고용 등 사방이 악재인 상황인데요. 윤선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윤 기자,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1.6%로 낮췄습니다. 네, 1.6%라는 성장률 수치가 어떤 의미냐 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었던 2020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거든요. 이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% 밑으로 떨어지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. 앞서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성장률과 비교를 좀 해보면 정부가 상당히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게 나타나는데요. 표를 보시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 1.7%, OECD도 이보다 낮은, OECD보다 정부 전망치가 낮은 수준입니다. 투자은행들은 1%대 초중 후반까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추경호 부총리 진단 들어보겠습니다.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 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상반기에 수출 민생 등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, 다만 올해 가장 큰 걱정거리 가운데 하나가 물가였는데요. 고금리의 경기도 어려우니 소비가 위축되면서 물가 상승세는 내년에 한풀 꺾일 것으로 봤습니다. 추 부총리가 수출을 언급했는데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더 걱정스러운 게 아닙니까? 네, 사실 우리보다 지금 다른 주요국 경기가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. 우리가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파는 게 수출인데 그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많이 팔리질 않는 겁니다. 특히 1등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가 내리막인데요. 때문에 우리 전체 수출이 이달까지 석 달째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요.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14년 만에 무역 적자가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. 일자리 상황도 역대급으로 좀 좋지 않다, 이렇게 보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정부가 내년 취업자 수를 10만 명으로 봤는데 올해 81만 명이었거든요. 8분의 1 수준입니다. 기업들이 많이 채용을 해야 하는데 기업들도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. 불경기로 매출이 줄고 또 고금리로 투자할 자금 여력도 줄다 보니 줄일 수 있는 거 다 줄이자 이런 상황인 거죠. 업황이 부진한 기업 중심으로 인력을 줄일 텐데 올해 실적이 좋았던 은행권 같은 경우도 2,000명 넘게 희망퇴직을 받는 등 내년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이 더 두려운 상황이네요.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.